단 5일 만에 주가가 58% 폭등했습니다. 하루 거래 대금만 2조 원을 넘겼습니다. 월스트리트의 투자은행들이 긴급 보고서를 돌렸고 워싱턴의 에너지 정책 관료들이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 중심에 한국의 한 기업이 있었습니다. 하나솔루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저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25년간 글로벌 에너지 산업을 취재해 온 수석 에디터 사라 미첼입니다. 뉴욕과 워싱턴을 오가며 석유 메이저부터 실리콘밸리의 클린테크, 스타트업까지 에너지 산업의 흥망성쇠를 최전방에서 지켜봤습니다. 엑슨모빌의 CEO를 인터뷰했고 테슬라의 기가팩토리 개장식을 취재했으며 중국 신장 위구르의 폴리실리콘 공장까지 직접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태양광 산업의 미래는 미국과 중국이 결정한다고. 한국은 반도체와 배터리에서는 인정하지만 태양광은 다른 이야기라고. 그것이 제 오랜 확신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의 한국 태양광 산업을 기억합니다. 당시 글로벌 태양광 시장은 독일의 큐셀, 미국의 퍼스트 솔라, 그리고 중국의 선택파워가 3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 지도 위에 이름조차 올리지 못했습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 1% 미만. 독자적인 셀 기술도 대규모 생산 설비도 없었습니다. 미국의 에너지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국 태양광이라는 단어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존재감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제가 참석했던 워싱턴의 에너지 포럼에서 한 동료 기자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이 태양광을 한다고? 그건 마치 사막의 나라가 스키 리조트를 짓겠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야. 모두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누구도 한국이 태양광 산업의 판도를 바꿀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목격한 것은 전혀 다른 현실이었습니다. 2026년 2월 4일 한국 증시에서 하나솔루션의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만에 29.95% 상승. 전날 28,050원이던 주가가 단숨에 36,45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2월 6일 장중 45,400원을 찍으며 42,0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5거래일 만에 주가가 26,500원에서 42,000원으로 58.49% 급등. 하루 거래 대금이 2조 1,686억 원. 5,300만 주가 넘는 주식이 하루 만에 손바뀜했습니다. 한국 증시 전체를 뒤흔든 숫자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저는 뉴욕 사무실에서 이 숫자를 보고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한국의 에너지 기업이 이런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것은 제 기억에 전례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시장이 무엇을 본 걸까? 저는 즉시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이 급등의 직접적인 도화선부터 설명하겠습니다. 하나솔루션의 큐셀 부문, 즉 하나큐셀의 미국 법인이 LG에너지솔루션과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총 5기가와트시 규모의 ESS, 에너지 저장 장치용 배터리 공급 계약입니다. 업계 추정 금액은 최소 1조 원 이상. 잠시 멈추고 이것이 왜 중요한지 설명하겠습니다. ESS는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만든 전기를 거대한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시스템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물탱크와 같습니다. 비가 올 때 물을 받아두었다가 가뭄에 쓰는 것처럼 해가 뜰 때 전기를 모아두었다가 밤에 쓰는 겁니다. 태양은 낮에만 비추고 바람은 항상 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의 핵심은 발전이 아니라 저장입니다. ESS 없이는 태양광도 풍력도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에너지 기업들이 ESS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약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미시간주 홀랜드 공장에서 생산하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하나큐셀이 미국 전역에서 추진하는 ESS 프로젝트에 투입하는 구조입니다. 핵심은 모든 것이 미국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배터리도 미국산, 태양광 모듈도 미국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가 요구하는 미국산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합니다.
관세 부담은 제로, 보조금 수혜는 극대화. 이것은 단순한 공급 계약이 아닙니다. 미국 에너지 인프라의 심장부에 한국 기업 두 곳이 동시에 뿌리를 내린 사건입니다. 한국의 배터리 기술과 한국의 태양광 기술이 미국이라는 세계 최대 에너지 시장에서 만나 하나의 생태계를 구축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양사는 이미 2024년 5월에 4.8기가와트시 규모의 첫 번째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계약까지 합치면 총 9.8기가와트시. 이 규모가 얼마나 큰지 감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9.8기가와트시면 서울시 전체가 약 3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저장하는 양입니다. 미국의 일반 가정 기준으로는 약 80만 가구가 하루 종일 사용할 수 있는 전력입니다. 한국의 두 기업이 미국의 전력 저장 인프라를 이 규모로 구축하고 있다는 사실. 워싱턴의 에너지 관료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ESS 계약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진짜 이야기는 하나큐셀이 미국 태양광 시장에서 벌이고 있는 일에 있습니다. 미국 태양광 모듈 시장 점유율. 주택용 35%, 상업용 35.3%. 둘 다 1위입니다. 주택용은 7년 연속, 상업용은 6년 연속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우드 맥킨지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미국의 주요 태양광 시장에서 3분의 1 이상을 한국 기업 하나가 차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퍼스트 솔라가 아닙니다. 중국의 진코 솔라가 아닙니다. 한국의 하나큐셀입니다. 그것도 미국의 안방에서 7년 연속으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자존심인 퍼스트 솔라의 미국 내 점유율은 하나큐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중국 업체들은 관세 장벽에 막혀 점유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파나소닉은 사실상 태양광 사업에서 철수했습니다.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 미국에서 태양광 시장의 왕좌를 한국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점유율 숫자가 아닙니다. 그 점유율을 만들어낸 방식입니다. 미국 조지아주 하나큐셀은 이곳에 미국 역사상 최초의 태양광 완전 통합 생산 시설을 세웠습니다. 완전 통합이라는 말의 의미를 설명하겠습니다.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데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원재료인 폴리실리콘을 정제하고 이것을 녹여 원기둥 형태의 인곳을 만들고 인곳을 얇게 잘라 웨이퍼를 만들고 웨이퍼 위에 반도체 공정을 적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셀을 만들고 여러 개의 셀을 조립해 최종 모듈을 완성합니다. 보통의 태양광 기업은 이 중 한두 단계만 담당합니다. 나머지는 다른 나라, 주로 중국에서 수입합니다. 하지만 하나큐셀의 조지아 솔라 허브는 다릅니다. 돌턴과 카터즈빌, 두 도시에 걸쳐 있는 이 거대한 시설에서는 폴리실리콘 정제부터 인곳, 웨이퍼, 셀, 그리고 최종 모듈까지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모든 과정이 한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미국 본토에서 미국인 노동자의 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시설은 미국의 하나큐셀의 것 하나뿐입니다. 퍼스트 솔라도 못했고 테슬라 에너지도 못했고 중국계 기업은 시도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돌턴 공장은 기존 연간 1.7기가와트에서 5.1기가와트로 3배 확대됐습니다. 카터즈빌의 인곳, 웨이퍼, 셀 공장은 연간 3.3기가와트 규모입니다. 북미 전체 모듈 생산 능력을 합치면 연간 8.4기가와트. 이것은 약 240만 가구의 태양광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미국 전체 태양광 설치량의 상당 부분을 하나큐셀 하나가 감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이 프로젝트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해서 약 2조 원 규모의 대출 지원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 대출은 미국 에너지부 산하 대출 프로그램 사무소에서 나온 것으로 미국 정부가 외국 기업의 태양광 공장에 이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의 공장을 미국의 에너지 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로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공장이 만들어낸 또 다른 숫자가 있습니다. 6,800개의 일자리. 조지아주의 작은 도시 돌턴과 카터즈빌에 6,8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이 도시들은 원래 카펫 제조업으로 유명했지만 산업이 쇠퇴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하나큐셀이 그 빈자리를 채운 겁니다. 20억 달러, 하나로 약 2조 9천억 원의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한국 기업이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고 미국의 지역 경제를 살리고 있다는 사실. 조지아주 정치인들이 하나큐셀의 공장 앞에서 리본 커팅을 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것은 무역 분쟁이나 관세 전쟁의 시대에 하나큐셀이 찾아낸 가장 영리하고 품격 있는 답이었습니다. 적이 아니라 파트너로, 위협이 아니라 기회로 자리매김한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성과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부터가 제가 정말 전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2010년 독일의 큐셀이 파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한때 세계 최대 태양전지 제조업체였던 큐셀. 독일 작센안할트주 타라임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해 세계 태양광 산업을 이끌던 자존심. 하지만 중국산 저가 패널의 물량 공세에 무너졌습니다. 2012년 4월 큐셀은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유럽의 태양광 산업 전체가 흔들리던 시기였습니다. 솔린드라, 에버그린솔라, 선파워. 미국의 태양광 기업들도 줄줄이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글로벌 투자자들이 태양광에서 발을 빼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2012년 8월 하나그룹이 파산한 큐셀을 인수했습니다. 인수 금액은 약 3억 유로. 월스트리트의 반응은 냉소적이었습니다. 한국의 화학회사가 독일의 태양광 기업을 인수해서 뭘 하겠다는 건가? 중국이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나? 제가 당시 취재 노트에 적었던 문장이 기억납니다. 어리석은 도박이라고 썼습니다. 돌이켜보면 부끄러운 판단이었습니다. 인수 직후의 상황은 참담했습니다. 큐셀의 독일 공장은 가동률이 바닥을 쳤고 기술 인력은 이탈하고 있었으며 브랜드 가치는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연구원들은 독일 타라임의 연구소에 남았습니다. 밤을 새웠습니다. 큐셀이 남긴 기초기술 위에 한국식 대량 생산 노하우를 결합하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독일의 정밀함과 한국의 속도. 서로 다른 두 문화의 엔지니어들이 같은 연구실에서 부딪히고 타협하고 융합하는 데만 3년이 걸렸습니다. 독일 엔지니어들은 완벽한 설계를 고집했고 한국 엔지니어들은 빠른 실행을 추구했습니다. 충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충돌에서 새로운 것이 태어났습니다. 완벽함과 속도를 동시에 추구하는 하나큐셀만의 문화. 그리고 그 결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퍼크셀에서 탑콘셀로의 기술 전환을 경쟁사보다 먼저 이루어냈고 2023년 4월부터 탑콘셀의 상업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탑콘은 기존 퍼크셀보다 변환 효율이 1%포인트 이상 높은 차세대 셀 기술입니다. 1%포인트가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태양광 산업에서 효율 1%포인트의 차이는 대규모 발전소 기준으로 수십억 원의 경제적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하나큐셀은 이 기술을 경쟁사보다 빠르게 양산 체제에 올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페로브스카이트 텐덤셀. 이 이름을 기억해 두십시오. 태양광 산업의 판도를 바꿀 기술입니다.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는 태양빛의 특정 파장만 흡수할 수 있어서 이론적 효율 한계가 29%입니다. 아무리 기술을 발전시켜도 이 벽을 넘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페로브스카이트 텐덤셀은 다릅니다. 상부에 페로브스카이트 층을 올려 자외선과 가시광선을 흡수하고 하부에 실리콘 층을 깔아 적외선을 흡수합니다. 위아래 층이 서로 다른 영역의 빛을 동시에 잡아내는 겁니다. 이 구조의 이론적 효율 한계는 44%. 기존의 1.5배입니다. 하나큐셀은 독일 헬름홀츠 연구소와 공동으로 텐덤셀 효율 29.9%를 달성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2026년 6월, 바로 올해 상반기 중으로 이 기술의 상용화 양산을 시작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양산 시 예상 효율은 35%. 같은 면적의 태양광 패널로 기존보다 20% 이상 더 많은 전기를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옥상에 같은 크기의 패널을 올려도 20% 더 많은 전기가 생산됩니다.
이것이 실현되면 태양광 발전의 경제성이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태양광이 석탄이나 천연가스보다 저렴해지는 시점이 훨씬 앞당겨지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의 이면에 있는 고통의 시간입니다. 하나솔루션은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2025년 영업손실 3,533억 원. 그 전해에도 적자였습니다. 중국산 저가 태양광 패널의 덤핑 공세가 첫 번째 원인이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정부 보조금을 등에 업고 원가 이하로 패널을 쏟아냈습니다. 글로벌 태양광 시장의 공급 과잉이 두 번째 원인이었습니다. 모듈 가격이 바닥을 찍으면서 수익성이 악화됐습니다. 미국 IRA 정책의 불확실성이 세 번째 원인이었습니다. 정책이 바뀔 수 있다는 불안감이 투자 결정을 지연시켰습니다. 삼중고 속에서 하나솔루션의 재무제표는 빨간 숫자로 가득했습니다. 주주들의 불만이 커졌습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목표 주가를 낮추고 투자 의견을 하향했습니다. 일부에서는 태양광 사업을 축소하거나 매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그것이 월스트리트의 논리입니다. 적자가 나면 줄여라. 수익이 안 나면 팔아라. 단기 실적이 전부인 세계의 법칙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는 투자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지아 공장 증설에 수조 원을 쏟아부었고 페로브스카이트 연구개발에 매년 수천억을 투입했으며 미국 현지 인력 6,800명의 채용과 교육에 막대한 비용을 감수했습니다. 적자를 내면서도 미래에 베팅한 겁니다. 월스트리트의 분기 실적 중심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에게는 이것이 낯선 전략이 아닙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DNA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삼성이 반도체에서 그랬습니다. 1980년대 반도체 불황기에 경쟁사들이 투자를 줄일 때 삼성은 오히려 투자를 늘렸고 불황이 끝났을 때 세계 1위에 올라섰습니다. 현대가 자동차에서 그랬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싸구려 차 취급을 받을 때도 품질 투자를 멈추지 않았고 결국 미국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적자를 감내하며 투자를 계속하고 시장이 돌아올 때 압도적 격차로 수확하는 전략. 저는 이것을 한국식 장기전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분기 실적에 목을 매는 미국 기업들에게는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한국만의 고유한 경쟁력입니다. 그리고 그 시장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1분기 하나솔루션은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흑자 전환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2년간의 어둠을 뚫고 빛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올해 첨단 제조세액 공제, AMPC 가이던스가 약 9,500억 원입니다. 미국 정부가 미국 내에서 태양광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주는 보조금입니다. 하나큐셀은 미국 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완전 통합 생산 시설을 가진 덕분에 이 혜택을 가장 크게 받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연간 1조 원에 가까운 보조금을 미국 정부로부터 받는 한국 기업. 이것이 현실입니다. 적자의 터널을 지나 빛이 보이기 시작한 순간 시장은 폭발적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2월 4일의 상한가는 단순한 투기가 아니었습니다. 2년간의 인내와 투자가 마침내 결실을 맺기 시작한다는 시장의 확인이었습니다. 신한은행이 하나솔루션과 미국 태양광 개발 및 북미 신재생에너지 밸류체인 구축을 위한 금융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한국의 금융 자본까지 하나솔루션의 미국 사업을 뒷받침하기 시작한 겁니다. 제조, 기술, 금융. 한국의 세 축이 미국 신재생에너지 시장에서 하나로 결합되고 있습니다. 하나큐셀이 패널을 만들고 LG에너지솔루션이 배터리를 공급하고 신한은행이 자금을 지원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산업 생태계가 미국 에너지 시장 안에서 하나의 완결된 밸류체인을 형성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세계 에너지 산업의 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미국은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국 내에 이를 대체할 생산 능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미국 퍼스트 솔라 하나로는 거대한 시장 수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이 하나큐셀입니다. 중국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고 미국 기업도 아닌 한국 기업이 미국
태양광 제조업의 부활을 이끌고 있다는 아이러니. 하지만 이것은 아이러니가 아닙니다. 14년 전 파산한 독일 기업을 인수한 순간부터 시작된 10년 넘게 준비해 온 전략의 결과입니다. S&P 글로벌은 하나큐셀을 1등급 클린테크 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세계 최고 권위의 금융 분석 기관이 한국 기업의 기술력과 사업 역량을 최상위로 인정한 겁니다. 이 등급은 전 세계 수천 개의 에너지 기업 중 극소수만이 받는 것입니다. 한국 태양광 기업이 이 등급을 받은 것은 하나큐셀이 처음이자 유일합니다. 그리고 하나큐셀은 미국 내 최초로 태양광 패널 재활용 사업까지 시작했습니다. 만들고 설치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수명이 다한 패널을 수거해 재활용하는 순환경제까지 구축하고 있습니다. 원재료 조달부터 생산, 설치, 운영, 그리고 폐기물 재활용까지 태양광의 전 생애 주기를 책임지는 기업. 이것은 미국의 어떤 태양광 기업도 해내지 못한 일입니다. 그것이 미국 시장에서 하나큐셀이 7년 연속 1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진짜 비결입니다. 저는 25년간 에너지 산업을 취재하면서 수많은 기업의 흥망성쇠를 봐왔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에너지 산업에서 승리하는 기업은 가장 빠른 기업도 가장 큰 기업도 아닙니다. 가장 오래 버틴 기업입니다. 하나솔루션은 모두가 태양광을 외면할 때 독일의 파산한 기업을 인수했고 모두가 중국을 이길 수 없다고 할 때 미국에 공장을 세웠으며 2년간 적자를 내면서도 차세대 기술에 투자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인내의 계절이 끝나고 수확의 계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가 워싱턴의 에너지 포럼에서 만났던 미국 에너지부의 한 고위 관료가 최근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에너지 전환 목표를 달성하려면 하나큐셀 같은 파트너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미국의 에너지 독립을 한국 기업이 돕고 있다고. 한때 존재감조차 없던 한국 태양광이 이제 미국 에너지 안보의 핵심 축이 된 겁니다. 오늘날 세계는 한국을 반도체와 배터리의 나라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목록에 태양광을 추가해야 합니다. 미국 태양광 시장 점유율 1위. 미국 최초의 완전 통합 태양광 생산 시설. 1조 원대 ESS 공급 계약. 차세대 페로브스카이트 기술의 세계 최초 상용화. 하나솔루션이 만들어가고 있는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기업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기술 독립의 서사이고 전략적 인내의 증거이며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저력의 증명입니다. 어리석은 도박이라고 썼던 제 취재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 문장 위에 빨간 줄을 긋고 새로 적었습니다. 이것은 도박이 아니었다. 한국은 미래를 보고 있었다. 세상에는 눈앞에 분기 실적을 쫓는 기업이 있고 10년 뒤에 판을 설계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솔루션은 후자였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언제나 후자의 편이었습니다. 빛은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야 비로소 가치를 증명합니다. 2년의 적자라는 긴 밤을 지나온 하나솔루션이 지금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 것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지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의지, 미래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는 의지. 에너지의 미래를 향한 한국의 조용하지만 단단한 행보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태양광 패널 하나하나에 깃든 한국 연구원들의 밤샘과 눈물, 조지아주 공장 건설 현장에서 흘린 땀방울, 2년간의 적자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결단.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숫자들로, 이 성과들로 빛나고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